소리 들어오죠? 예. 학생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해가 되게 빠른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합격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중에 하나가 안 외우고 여기서 이게 봤던 인상만 가지고 대충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풀리거든요. 왜? 객관식은 지문이 한 4개 또 나오니까 인수하기 익숙한 거 지금은 맞고 또 아니면 안 맞고 이러니까 뭐 웬만한 점수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한 문제 풀리거든요. 그럼 한 문제만 줬을 때 그 문제가 풀리면 이 사람은 100% 자기는 만족을 얻는 거고 뭐 안 하면은 내가 못 외웠거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이제 그래서 공부 늦게 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안 외우려고 그래요. 이해를 잘 하는 학생들은 잘 안 외우려고 그러고 또 처음부터 긴장해가지고 나 잘 모르겠다. 시험은 쳐야 되겠고 외우면 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외우는 분들은 또 이해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고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이제 참 암기하기가 싫다 하는 게 뭐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에요. 왠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못됐게 상세히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고시 형식의 법규 명령에 보면은 주유소 등록 요건에 관한 전라남도의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인도란 말이야. 인도에 자동차가 쑥 들어오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은 인도에는 자동차가 안 들어오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주유소가 도로하고 인도 그 뒤에 주유소가 있었을 때는 결국 이제 차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횡단보도로부터는 얼마 이상 이게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에 대한 요건에 관한 곳인데 구체적으로 주유소는 예를 들면 횡단보도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시험 문제에서 설문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하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규성 가지고 문제를 묻는 거야. 이 판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결코 안 쉬운 문제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참 뭐라 할까 깊이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식품영업 허가 기준 나오죠. 이것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때 식품이 뭐냐면 먹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물인데 이 먹는 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존 음료수, 먹는 물, 샘물이죠. 먹는 샘물을 보존 음료수인데 과거에는 이 보존 음료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전 세계적으로 다 생수를 파는데 우리나라는 안 팔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도 어떤 못된 그 음식점에 가면요 물을 잘 안 줘요. 물을 잘 안 주고 음료수를 갖다 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제과회사나 음식료 회사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한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 기업들이 있는데 대체로 다 뭐냐면 뭐 한국 사람이 얼굴을 한 일본 사람도 있죠. 롯데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일본의 그 제일 교포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라는 그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로 음식료 사업을 주로 하죠. 소비 위주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또 두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카콜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걸 주로 수입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 하도 이제 허가해달라 그러니까 확인하면서도 뭐냐 고시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주한 외국인하고 수출용만 팔고 우리 국민에게 팔지 마라. 이유는 뭐냐 생수 파는 것은
상수도물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거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 근무하게 되면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물들 있잖아요. 수돗물 먹어야 돼요. 생수병에다가 수돗물 담아주면서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돼요.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수도 물 중에서 좋은 물 넣어요.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쪽에 운문댐이라든지 가창댐에 좋은 물들을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물은 웬만한 생수만큼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를 먹으라 그러면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어이씨 이런 거지. 근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거 안 먹으면 누가 먹나?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는 내가 볼 때는 뭐 유기농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가끔 가다가 지렁이도 나오고 그렇죠. 수돗물에서.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 그죠? 염소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이 고시는 이제 형식은 고시인데 법규성을 인정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뭐냐? 그럼 법규인 셈인데 문제는 그게 부관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법정 부관이다 하는 것도 시험에 다 나왔어요. 이게 뭐 상세한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전에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 행정규칙이 그냥 썰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강의 안 듣는 분들은 막 딱 보면은 우와 뭔 수업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은밀화 됐지만 팔레트강 비슷한 거지만은 완전 팔레트강은 아닌 셈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의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은 너무 좀 애매하고 양도 많고 이러니까 파악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제를 안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지금은 출제를 또 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걸 외면할 수 없고 결국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공부했어. 그냥 학생들 보고 니도 알아라 이거지. 나만 공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물론 고시가 행정규칙의 고유한 형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행정규칙의 한 형식을 보기 때문에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을 우리는 보통은 뭐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포함시키는데 먼저 이거를 외우는데 머리 글자부터 따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끄집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뭐 구한말 또는 독립운동 당시에 이제 애국 지사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학식이 뛰어나신 청산 김단액이라는 분이 자 우리 민족무예인 태권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태권 대회를 열겠다라고 주관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주관하겠다고 공시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식이 풍부한 청산 김단액 선생님이죠. 옛날에 김단야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근데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태권대회를 주관하겠다고 공시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왕이면은 태권을 보급할 때 좋은 게 그러니까 태권대회를 하겠다고 공시했다. 학교인데 학은 뭐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편성할 때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대안학교가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모들이 뭐 아이들을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대안학교 보내는 게 좋죠. 다만 이제 대안학교가 점점 비싸져가지고 그게 좀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대안학교가 있는 거는 좋은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강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보통 기독교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그 고등학교를 얘기해서 그 학교 미션 스쿨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미션 스쿨 아닙니다. 이렇게 됐더라고. 기독교가 맞는데 왜 그랬을까? 미션 스쿨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아니란 뜻이지. 근데 사실은 말할 때 그거는 기독교 학교인가요?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뭐 아이고 참 똑똑해 하여튼 간에 그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그래서 또 자기 아버지는 목사인데 능인고등학교 가면 또 뭐 남아미 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복수로 편성해라. 근데 목사 편성할 때 제1과목은 조계종, 2과목은 천태종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고 기독교, 불교. 근데 저는 그냥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무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참 극렬한 어떤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불교가 극렬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한쪽이 극렬한, 둘 다 극렬하면 이제 저쪽에 시리아처럼 종교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거지. 요르단, 인나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이고 식품 영업 허가 기준,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제조 허가에 관한 기준도 있고 영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고시해 놨어요. 약간 전에 영업 허가에 관한 기준에서 보존 음료수의 성질은 법규 명령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주한 외국인과 수출용으로 한정한다 라는 이 부관은 법정 부관이다. 따라서 법정 부관은 행정행위의 의사표시한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의사표시에 관한 부관에 관한 일반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사 기속행위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우리 행정의 부관은 기속행위 부관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근데 있다. 3번도 되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아줌마들이 어떤 음식 같은 거 사거나 식품 살 때는 마크 보잖아요. 환경 마크라든지 안전 마크, FDA 이런 거 확인하듯이 여러분들도 만화책 같은 거라든지 도서를 구입하거나 CD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거 있죠. 그거 뭐냐? 19금 안 돼 있으면 안 사죠. 그래서 그런 건데 알고 있어요. 저는 19금 있으면 안 사죠. 안 사는데 그런데 19금 요것들이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입니다. 그래서 만화책이라도 비닐로 포장을 해서 개봉이 되지 않게 판매하라라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얇은 비닐을 청소년이 못 찢을까봐 그래요. 참 웃기는 이야기고 환경에 대해서 오염만 유발하는 그런 헛된 짓거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 기준. 좀 입이 잘 안 익죠. 사실은 이 장명을 하는 공무원들이 장명 센서가 너무 없어요. 이름을 너무 못 붙여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름을 못 붙이니까 입에 안 익는데 입에 안 익으면 안 헤어져요. 그게 집에서 있잖아요. 또는 버스 타고 갈 때는 계속 책을 보면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보고 머릿속에 할 때 그냥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자꾸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얼중얼 해봐. 특히 언어기 때문에 부박도 언어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발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음을 하는 게. 그래서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스터디한 이유가 발음을 해보려는 거야. 그럼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겠다는 게 아니고 니도 말하고 금마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서 또 듣고 또 내가 말을 하려는데 초점이 있는데 그냥 말을 하고 할 때 혼자 말하는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의식하면서 말했을 때 기억이 더 많이 되니까 그거를 상대를 내 일종의 내 암기의 도구로 쓰려고 공부의 도구로 쓰려고 스터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라고 말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김포시고시인데 김포시고시 공장 입지 제한 처리 기준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김포시고시인데 김포시고시 4조는 법규정 인정 안 되고요. 5조 중에서도 잘 알다시피 이웃 주민의 동의를 얻어라 라는 것은 법규정 인정 안 되는데 농지에 대한 오염의 우려 그거는요 법규정 인정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김포시에는 공장 입지 제한 처리 기준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공장 입지 처분 기준 곳이 공장 입지에 관한 처분 기준에 대해서 지금은 기재부겠죠. 옛날에는 산자부, 산업자원부, 지금은 기재부인데 기재부 장관의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에 따라서 다시 또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들이 또 고시를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자부 또는 기재부 장관의 공장 입지 기준 고시에 근거해서 김포시가 다시 공장 입지 제한에 대한 처리 기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강화된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공장 입지 제한 처리 기준인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우리가 오늘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 산지 전용, 산을 막 깎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우리가 봐도 막 산 중턱을 막 디디 깎아가지고 아파트 건설하고 있으면 참 보기 안 좋잖아요. 산지 전용 나와요. 그 다음에 공장 짓고 택지 짓고 이것도 택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김포시 고시 하면은 뭐 김포시에 아까 전에 공장 많이 들어간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단기 금융 업무를 1년을 하는 부분 있고요. 액화 석유가스, 액화, 리퀴드 뭐겠죠? 석유, 페트롤리움이니까 LPG. 그래서 LPG, 액화 석유가스, LPG 판매 사업 허가 기준 고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나오요. 건강보험 요양 급여행위 및 그 상대 가치 점수 시험 문제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전라남도의 주유소 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부에는요 품목 분류 기준 고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품 또 농산품 애매하고요. 예를 들면 뭐 사실은 봐봐요. 이제 예를 들면 고춧가루 농산품이다. 이렇게 됩니다. 고추는 그러면 빻았는데 가공 아닙니까? 그래도 성질에 변화가 없다. 물리적으로 자기 자랐을 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가 100% 자, 농산품에 붙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공산품은 사실은 또 그거는 적게 붙는 거지. 공산품 적게 붙는데 그러면 고추를 다시 활용해가지고 다대기로 만들면 어떡하냐? 공산품이지.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업자들이 그걸 이제 다대기는 이렇게 덩어리로 되잖아요. 덩어리 되니까 그걸 전부 다 다대기 덩어리처럼 전부 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모난 모양으로 즉 정육면체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풀어가지고 고춧가루를 팔아먹었어. 그게 그 행정법이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 또 한번 봐봐요. CD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CD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헷갈렸어요. 이 CD를 어떻게 볼 거냐? 음반으로 볼 거냐? 옛날에 음반에 관한 분야할 때 레코드 하면 다 이게 음반이었거든. 그거는 뭐 다른 게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CD는 지금 그것만 들어가? 별의별 게 다 들어가지. 별의별 게 할 때 되면 갑자기 또 발그레해지는데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행정법 문제 같은 거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들어가는데 그런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 품목분류가 사실은 쉽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런 거 나온 다음에 공장 입지에 대한 기준 고시.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 남용 행위. 이게 주로 이제 독과점이죠. 독과점 업체들이 저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시장 지배하는 거 좋아하는 동네도 있죠.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특정한 학원에서 시장 지배하는 거 되게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충환을 해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지배적 상태에 한번 들어가 봐라.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면은 들어가 보시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지배를 하게 되면 지위가 남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잘 알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뭐 잡은 고기한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뭐 그렇죠. 대신에 이제 안 잡히고 뭐 돌아다니면 뒤지게 맞는 거죠. 고기 잡는 방법에는 때려서 잡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했는데 요거예요. 자, 이건데 이거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낫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공유하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그 어떤 그 선생님 계시는데 그 사람 행정법 하나 안 하고 헌법하던 분인데 책 쓰니까 잘 팔린다 이런 얘기 들렸어요. 뭐 그래도 안 팔린 것보다 잘 팔리겠지.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제 그런 특정한 분들은 이거 중요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강의가 지루하지 않아. 이 중요합니다. 동그랗게 탁 쳐놓고 넘어가는 거야. 중요하고 얘기했지? 자기 면책했어. 그 이야기 안 하니까 수업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중간 다 체크해주고 그거 알아서 외우라 그러고 하니까 부담도 덜 돼. 뭐 안 그래도 이거 좀 잊고 지나가고 싶어. 나 중요하다. 이거는 나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부담 갖기 싫은데 외우는 부담 그 갖는 시간을 계속 시간을 주고 설명하면서 외우라고 강요하면 그보다는 중요합니다. 이거 딱딱 체크하고 이거 막 X 뭐 이거는 특 A 중요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학생 좋고 선생님 좋고 그 짓 안 하면 나처럼 이제 3류 강사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시 해봐.
이런 애까지 3주 강사 되는데, 다시 합니다. 동강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놀라서 쫓아올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해보는데요. 자, 먼저 학교 종교 과목인데요. 이왕이면 되는데 학은 학교 종교 과목까지는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는 거야. 평생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면 안 되고요. 집에서 해봐야 되는데 길을 한번 내보는 거지요. 자, 학교 종교 과목 따라해봐요. 식품 제조 허가. 좋아요. 식품 영업 허가. 왜냐면 기준 이런 거는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좋아요. 산지 전용 허가. 좋아요. 김포시고시. 좋아요. 단기 금융 업무. 액화 수유가스 판매. 좋아요. 택지 개발. 좋아요. 건강보험 요양 급여 행위. 좋아요. 주유소 등록 요건. 좋아요. 품목 관세부에 의한 품목 분류 기준 고시. 네, 좋아요. 이거는 좀 관자가 들어가가지고 좀 내가 좀 사실은 품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품자를 집어넣어가지고는 좀 말이 좀 덜 돼가지고 암기법 만드느라고 좀 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입지 기준.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지위. 요거만요, 더요, 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축되면 오그라지면 안 되고요. 쭉 퍼져줘야 돼요. 더 퍼져줘야 돼요. 오그라지면 안 돼요. 오그라지면 맛이 없어요. 집에서 수제비를 뜨는데 이 수제비도 막 꼭 낫다를 막 얇게 펴가지고 쫙 해가지고 넣거든요. 물 딱 들어가는 순간 쫙 오라져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면 뚝 두가야 되가 있어요. 그게 참 그런데 안 좋아요. 하여튼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훈령등의 형식의 법규 명령인데요. 옛날에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건대 노인이 주세를 지가 개별적으로 지 맘대로 처리하다가 재산의 조사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요,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 기준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할 때 그 당시에 절차를 안 지켰어요. 근데 행정 규칙에 있는 행정 절차인데 위반했을 때도 위법, 즉 법규상 인정한 적이 있다. 아까 전에 정 반대죠. 식품위생법하고 이 출제가 많이 되는 거야 원래. 그다음에 대우공무원. 대우공무원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우공무원하고 필수 실무 요원이라고 하는데 대부공무원 및 필수 실무 요원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요. 대우공무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행시를 합격하고 군대 입대한 사람들도 대우공무원 이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나중에 이제 손들어봐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6급 때. 6급 중에 지금도 손들어보는데 사무관 승진 안 할 사람 손들어봐. 평생 동안 승진 안 할 사람. 그럼 여러분들 손들겠어요? 잘 안 드는데 대신에 지금 손들면 계속해서 앞으로 사무관 월급은 사무관 월급 계속 나갈 거야. 대우해줄 테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해줄 거야 이래거든. 손드는 빙신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대우공무원이에요. 그것도 대우공무원인데 어쨌든 대우공무원. 노인복지지침 자주 나옵니다. 추세 사무처리 기준 세금이죠.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산제세, 세산세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산세 여러 세, 세산 제세할 때 여러 할 때는요 이렇게 제자 쓰잖아요. 여러분 할 때는 제군 이래, 그죠? 여러분 할 때는 제군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 잡지에 제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잡지가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세산 제세 조사 사무처리 기준 이것도 외우면 돼요. 그래서 건축사무소 등록 취소 기준, 대우공무원, 노인복지지침, 주재사무처리 규정,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여러분들 보면 얼굴 같은 것들은요 안티에이징 하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싸게 사가지고 아이크림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크림일 뿐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사가지고 아이크림 있잖아요. 여기에 바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바르면서 아이크림 여기에 발라요.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이게 바르고 별로 효과 없더라 이래서 이거 왜 그러죠? 그러겠어요. 하여튼 아이크림 바르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잖아요. 안 늙으려고 애를 쓰면서 실제로 다른 거는요. 진짜 노인네 짓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옛날 같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할 때 같으면 중학교 때 같으면 뭐냐? 이거 외우라고 하면 쉬는 시간에 잘잘 외워요. 담배 피우는 시간에 또 있겠지만 외우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면 안 해요. 막 푹 퍼져가지고 막 노인네처럼 수업 끝나거나 막 또 승진시험 방 같아요. 막 끝나거나 막 해가지고 막 엎어져 자간다든지 막 딴짓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 이거 배우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독서실에서 지내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나는 독서실에서 오늘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일찍 가겠다. 1시간 더 일찍 가겠다. 2시간 일찍 가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할 때 그냥 바짝 해버리고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외워주십시오.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고요.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교재 251페이지 보면은 특별 명령의 문제가 나오는데 읽어봐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읽어야 됩니다. 이제 다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시형식인데 행정규칙이 법규정 부정된 사례들도 참고로 봐주십시오. 일단은 긍정한 사례 다 외우면 좋겠고 248페이지 보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법규정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해서 다수설에 입장하고요.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반복되더라도 넣어놨어요. 중요하니까 넣어놨으니까 꼭 봐주시고 다시 251페이지 왔을 때 특별명령 얘기했습니다. 소수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고요. 특별명령 했고요.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지막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여기 얘기 드리겠습니다. 양 많지 않아요. 지금이 고3 수험생 교실에 만약에 한 몇 달 안 남았다. 삼엄하잖아요. 삼엄해. 본인이 싸하죠. 근데 고3 수험생 교실하고 지금 우리 교실하고 비교 되겠어요? 중요도를 따지면? 고3에서 있잖아요.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아니면 서울대를 가면 어쩔 거야? 서울대 가면 보장되는 게 뭐 있나? 서울대 가면 보장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아, 너 머리 좋네. 공부 잘했네. 이거 칭찬받아요. 그래서 저 머리 좋아요. 이런 소리 안 해도 남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해줘요. 그거 하나 편해 좋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폼 나죠, 사실은. 특히 입시칠 때면은 스카이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좋아 보이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우야우야 하니까 그럼 삼성 들어가겠죠. 삼성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건 쉬울 거예요, 아마.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 들어가면은 삼성이 알아서 다 돈 챙겨주나?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완전 밀립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제일기획 들어갔어, 그죠? 삼성에 있는 제일기획 들어갔다. 근데 광고하라 그러면 서울대라고 해서 광고 광고가 뛰어나나? 안 뛰어나? 차라리 저쪽에 전문대 나온 애가 더 뛰어날 수 있어. 그러면 걔들이 치고 올라와. 다 잘려버려. 있잖아. 서울대라고 봐준 거 없어. 근데 서울대에서 가서 삼성 들어왔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제가 옛날에 학원 할 때 4명이 있잖아요. 집단 나한테 면접 왔어요. 4명 다 삼성전자 애들이야. 인턴 말고, 인턴하다 와가지고 그거 다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정규 사원으로 있었던 학생들 있어요. 대리까지 갔던 학생들. 나와가지고 있는데, 왜 나왔나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월급 얼마 받으니까 5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48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원 월급 한 100에 한 30만 원밖에 안 된다. 알고 나왔나? 마음 같지 않다. 돈 받아보면은 못 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안다 이거래요. 예, 여자친구가 국어공무원인데 같이 지내는데 국어공무원 여자친구가 훨씬 더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 내 삶은 삶이 아니더라. 남들이 좋아서 했으니까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100만 번 양보했을 때 서울대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단 고3 때는요 쉬는 시간 없잖아요. 외우고 다 외우고 막 중얼거리고 있잖아요. 다들 외우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서울대는 평생 먹을 걸 주지는 않아요, 솔직히. 평생 먹을 게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먹을 거를 사실은 주는 그거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평생 먹을 걸 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뭐 어떤 그 윤리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고요. 천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천사는 이름한테 먹을 거 안 줍니다. 이쁠 뿐이지. 이쁜 돼지 같은 것도 있대요. 엔젤 이너스 대천사 보니까 그거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돼지가 저 딩딩한 것도 있더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천사들인데 이러면 됩니까? 한번 보세요. 뭐 공무원 되면은 금덩어리가 나오잖아요. 매달.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평균 잡으면은 한 평균 한 여러분들이 늙어서 뭐 나중에 정년할 때 중간점 잡으면은 한 15년 또는 20년 지났을 때 받는 월급인데 한 2, 300만 원 되잖아요. 한 300만 원 가량 되는데 300만 원이면 한 달에 금이 몇 돈이야? 그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위도 있는데 외우세요. 알았죠? 자, 행정규칙 들어가는데요. 행정규칙 근거 나옵니다. 첫째로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했던 거예요. 했지만은 합니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아는데 이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말 잘 안 해요. 예매하게 이러한 상위 법령, 참 말을 예매하게 해서 수권 법령이 안 하고 상위 법령을 보충하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이러한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 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 아니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구체적 위임이니까 이거는 근거를 요하는 듯이 보이는 듯이 써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선생도 이걸 안 건드리고 판례도 안 건드려요. 참 비겁하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계를 할게요. 한계 있죠, 그죠? 있습니다. 끝이에요. 행정작용은 모두가 다 뭐냐? 무슨 한계가 있어요? 조리상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정법상의 한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성립요건 들어갑니다. 행정규칙 성립요건 나옵니다. 성립요건은 첫째로 주체에 관한 요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인 작용은 전부 다 뭐냐?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 당연하죠. 아무리 행정주체가도 권한이 없는 놈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 당연히 내용은 적법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 뻔한 소리야. 하다못해 행정주체가 아니라도 이러면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명확하게 얘기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없으면 문제되죠. 다른 점, 형식입니다. 형식은요, 법규 명령은, 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뭐냐? 분류식입니다. 법규 명령은 요식이었죠. 근데 지시할 때 지시를 구두로 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그거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이건 쉽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지시하면서 절차, 상당히 뭘까? 완화되어 있다. 법규 명령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겠죠? 완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올 만한 거죠? 효력의 발생 요건 나옵니다. 자, 효력의 발생 요건. 공부했던 거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그죠? 공포를 요하느냐? 봐봐요. 공포를 요하느냐? 공포를 요하지 않아요. 법령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번 봅니다. 자, 봐요. 공포를 요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데, 만약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인 경우에 공포를 요하느냐? 이럴 경우는 공포를 요하느냐? 이랬죠? 이러한 공포를 요하느냐? 공포 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수권도 받고 공포도 하면은 그게 법령이지. 무슨 너무 행정규칙이십니까? 그냥 법령이지, 뭐, 법령. 그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공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전에도 했어요. 명확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위임의 범위를 할 때,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적용됩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은 포괄적인법 검제 원칙에 적용된다. 나오죠? 이미 이야기했던 거고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 봐봐요. 훈령 형식도 있고 지시 형식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시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죠. 이러한 고시는요. 이러한 고시 또는 이러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 전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알고 있죠? 자, 요거 나오고요. 또는 공고란 말 대신에 관보에 실어야 된다. 게재한다. 이것도 나옵니다. 관보에 게재한다. 나옵니다. 고시 나오죠. 효력이 발생 요건이 있고 두 번째 이러한 효력이 발생인데 공고를 요하냐?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알다시피 자기들의 수도 공무원 이라는 수명자죠. 행정부 내부의 이러한 수명자에게 적어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의 말 대신에 수명자가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상태를 요한다. 전화를 해도 좋고요. 전보를 쳐도 좋은데 알 수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효과 들어갑니다. 했던 내용인데 확인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규칙의 효과인데요. 효과 들어갑니다. 효과는 행정규칙의 본질 또는 개념에 해당되죠. 첫째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법규성이 없어요. 그걸 보고 행정규칙을 하죠. 그러면 법규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법원을 구성하는 힘, 재판 규범성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거가 법규성인데 결국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법규성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국민의를 우리는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대외적 구속력 나옵니다. 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죠. 원칙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이제 오늘 법규성서를 예외적으로는 구속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예외는 바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의 경우는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그러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작용이 시작되면요. 이거는 첫째로 적부받아야 되죠. 예외적으로는 위법인데 이건 잘 이야기 안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적부받아 이걸로 끝납니다. 따라서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부적인 구속력, 내부적인 구속력은 있어요. 이 내부란 말은요. 잘 알다시피 자기들의 이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은 이렇게 구속을 받아요. 내부적인 구속력은 있죠. 내부적인 구속력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부적 구속력에서 소속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 책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하자 들어가죠. 하자 있는 행정규칙 들어가죠. 하자 또는 흠 있는 행정규칙 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규칙 들어갑니다. 행정규칙 하자가 있는데 하자 있는 행정규칙 들어가죠. 어떻게 되냐? 무효. 잘 묻지도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이거는 잘 안 어울리겠죠. 무효가 된다. 자, 행정규칙에 소멸 들어갑니다. 소멸 들어가게 되면은 소멸의 원인이죠. 어떻게 소멸하냐? 법규 명령하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은 공통적이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법규 명령 소멸 원인 아닌 것, 행정규칙 소멸 원인 아닌 것. 행정규칙은 태어날 때,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나는 과야 이렇게 했어요. 나는 과라서 아무도 없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러면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행정규칙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거라고. 근데 수권법률, 모법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모법인데 이런 모법이 소멸되어서 이는 거짓말이에요. 아예 모법이 없는데 법규 명령은 수권 법령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되지만은 이건 그렇지 않더라.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그 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의지해가지고 의식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실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간접 폐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종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해제 조건이 성취될 때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건 별로 시시한 얘기고, 이거 하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인데요.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좀 지우고. 이거는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는 되게 복잡하고, 또 제가 앞 강의가 좀 시원찮다는 평가를 들어가지고 어제 다시 재강의했죠.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재강의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재강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은 행정규칙은 시시합니다. 같이 섞어서 공부하면 안 좋고요. 따로 설명드렸는데,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들어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행정청에 의한 통제입니다. 상업기관에 의해서 행정청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독에 의한 통제였는데, 요거 뭘까? 강하고 직접적인 통제공입니다.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입법적인 통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법적인 통제인데, 사법적인 통제의 경우는 크게 중요한 게 통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묻지도 않죠.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소원 때문에 그렇죠. 헌법소원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미 1994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여강 행정규칙적인 행정계획인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인정한 적이 있다.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죠. 이러한 법원의 경우는 첫째로 법원의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위헌 위반,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그러한 명령, 규칙 심사를 할 때 규칙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때 명령규칙은 법규를 얘기합니다. 법규 명령으로서의 명령 규칙을 의미하죠.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행정소송의 대상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대외적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또 자꾸 행정규칙 형식인데, 선생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으로서 그 자체가 또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미친 거야 그거.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 하고 마라. 자꾸 막 베리벨 이상한 선생님 다리가 지구가 폭발했을 때 만약에 지구에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편을 타고 날아가면은 몇 킬로 날아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걱정돼가지고 지금 그거 걱정되는 사람 지금 있어. 내가 지금 이거 그냥 한 소리 아니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배에다 살을 딱 저장해 놓잖아. 지금 지방 저장해가지고 왜 저러니까 혹시 그 나중에 지구가 폭발했을 때 지구의 파편을 타고 새로운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때 식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훌륭하다. 이로써 행정시 다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예, 조금 있다가 다음에는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행정행위 처음으로 들어갑니다.